네, 그러면 이제 정렬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이라 함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일정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들을 위치를 바꿔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라 함은 이제 숫자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크기가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사전순 혹은 문자열의 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정렬의 종류와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버블 정렬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시간 복잡도를 따졌을 때 5의 n제곱이고, 선택 정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삽입 정렬도 마찬가지고, 힙 정렬, 병합 정렬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짧게 걸리겠네요. 5의 n로그 n입니다. 네, 그리고 퀵 정렬 같은 경우에는 5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선택 정렬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선택 정렬 같은 경우에는 방법은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매 시행마다 가장 작은 원소를 찾아서 맨 앞에 원소와 자리를 바꿔주는 방식이고요. 이것의 시간 복잡도는 5의 n제곱입니다. 왜 5의 n제곱이냐 함은 가장 작은 원소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 5의 n, 그리고 매 시행, 이 수행을 n번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의 n 곱하기 5의 n 해서 5의 n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시를 들어보고 이제 한번 선택 정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in index라는 변수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min index는 결과적으로는 가장 작은 원소의 인덱스를 저장하는 변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ARR 0부터 4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찾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ARR 0을 봤을 때 숫자 3이 가장 작기 때문에 min index는 0으로 일단 설정을 해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ARR 1을 봤을 때 ARR 1의 값이 2이기 때문에 ARR 0보다 작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min index의 값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ARR 2의 값을 봤을 때 ARR 1의 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의 값을 봤을 때 ARR 3의 값을 봤을 때 값이 1이기 때문에 min index의 값이 3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RR 4의 값을 확인을 했을 때 5가 되므로 min index의 값은 3이 확정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0과 min index의 위치를 서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ARR 0번째 위치가 확정이 됩니다. 네, 이제 ARR 1부터 4 중에서 ARR 0은 이미 자리가 확정이 났기 때문에 ARR 0은 이제 완전히 제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RR 1부터 4까지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찾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min index의 값은 1로 두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가장 작은 원소를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2, 4, 3, 5 전부 확인을 하게 되었을 때 min index의 값은 1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min index의 값을 확정을 짓게 되고 첫 번째 위치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ARR 2에서 4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찾아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in index의 값을 2로 설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ARR 2부터 원소들을 찾게 됩니다. 다 찾았을 경우에 이제 min index의 값은 3이 제일 작기 때문에 ARR 3, 즉 min index의 값이 3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거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게 됩니다. 바꿔주게 되었을 경우에는 ARR 2의 위치를 확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3, 4 중에 가장 원소를 찾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코드를 구현을 해봤을 경우 이 위의 상황을 똑같이 그냥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열 ARR을 선언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5번 ARR 0의 위치를 확정을 짓고 1의 위치를 확정을 짓고 2의 위치를 확정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번 ARR의 원소 개수만큼 반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민 인덱스의 위치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민 인덱스를 처음에 위치를 했을 때는 ARR 2에서 ARR 4까지의 원소를 찾고 싶었을 때는 민 인덱스의 값을 초기 값을 2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 인덱스의 값을 i번, i로 확정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j는 i일 때부터 5일 때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ARR 민 인덱스의 값이 ARR j의 값보다 더 클 경우, 결과적으로는 얘가 더 작을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되겠죠. 작으면은 민 인덱스의 값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는 수압 함수를 통해서 두 개의 값을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수압 함수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포인터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따로 함수를 선언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 함수를 여기 안으로 끌어다 쓰면은 여러분도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 정렬의 시간 복잡도라 함은 이건 수식은 그냥 n번 반복을 하지만 그 전에 요 두 번째 안쪽 포문에서 j는 i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i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기 때문에 i를 빼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을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시간 복잡도는 5의 n제곱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버블 정렬인데요. 버블 정렬이라 함은 이제 매 시행마다 자신과 인접한 오른쪽 원소와 비교를 해서 오른쪽의 원소가 더 작았을 경우에 자리를 바꾸는 방식을 버블 정렬이라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배우는 정렬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버블 정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 0과 1의 값을 비교를 해서 더 작으면은 수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과 2를 비교를 해서 작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둔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2와 3을 비교를 해서 더 작기 때문에 수압. 그 다음에 4와 5를 비교해서 더 작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제1 마지막에 있는 위치를 확정을 짓습니다. 이것이 선택 정렬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다시 0과 1을 비교를 해서 그대로 작기 때문에 수압, 더 크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ARR 3의 위치를 확정을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어서 첫 번째 위치까지 확정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는 지금 수압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걸로 하고 여기 안에 있는 포문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문은 똑같습니다. i는 0부터 5까지 5번째 자리를 확정을 짓고 4번째 자리 확정 짓고 3번째 자리 확정 짓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5번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안쪽 포문을 볼게요. 안쪽 포문은 처음에는 4번의 수압이 일어났고 그 다음엔 3번의 수압, 그 다음 2번의 수압, 그 다음 1번의 수압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텝을 첫 번째 스텝을 보시면은 2와 3을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 3과 4를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 4와 1을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1과 5를 비교를 합니다. 총 몇 번의 비교를 하죠? 4번의 비교를 하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텝 2와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텝 2와 같은 경우에는 2와 3을 비교를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총 몇 번의 비교를 하죠? 3번의 비교를 하죠.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5 빼기 i 마이너스 1, i가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4, 3, 2, 1 총 4번, 3번, 2번, 1번 반복하도록 포문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값이 자기 값보다
현재 값보다 작을 경우에 스왑을 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버블 정렬의 시간 복잡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셔서 시간 복잡도는 5의 n제곱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한번 짜서 2810번, 28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2810번 문제와 2811 문제를 한번 보면은 2810번 문제는 충분히 X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811번 문제는 n이 최대 10만이기 때문에 시간 초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블 정렬 알고리즘 혹은 이제 선택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시간 복잡도가 5의 n제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의 n제곱인 경우에 10만이면은 100만이 됩니다. 100억이 됩니다. 정정할게요. 그래서 100억이 되기 때문에 1초 안에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초의 최대 연사량은 뭐 1억에서 3억, 요즘에는 뭐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져서 10억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n이 10만인 데이터를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5의 n제곱 시간 복잡도의 정렬이 아닌 5의 n로그 n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합니다.